고객님은 이미 지금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는 내 탓을 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불만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잘 지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환불. 그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그쵸? 뭔가 이게 알고는 있지만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일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저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취소와 환불, 진짜 원형 탈모 오는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 뭐 다들 많이들 겪으셨을 거니까. 그렇죠? 울 뻔했어요. 여하튼 이 환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공제하실 때 환불 규정에 대해서 적어두셨어요? 안 적어두셨구나. 그러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이 취소나 환불은 사실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신만의 고객 응대 매뉴얼이 있어야겠죠. 딱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이제 경험하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도 소비자도 최대한 마음 상하지 않고 결론이 나게끔 해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일단 클래스의 경우 저희가 자격증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격증 정보와 함께 환불 규정을 명시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정규반이라든지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수업을 듣고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예약 전에 환불하시는 거는 거의는 당일날 취소하는 게 아니시라면 환불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이미 수업을 약속한 시간이 지났다면 그만큼의 수수료를 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데, 정규반의 경우 이것저것 할인 혜택이라든지 뭐 제공되는 내역들, 시간 부분들, 거기에 취소 위약금까지 산정을 하셔서 제하시고 환불을 해주시면 되겠죠. 취소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면 뭐 서로 그냥 맘 상하는 일만 있겠죠. 그래서 서로 맘 상하지 않게 끝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만두시기 전에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수수료가 제해지고 환불이 된다라는 것들을 공지해 주시고, 웬만하면 수업을 끝까지 들으실 수 있게 다독여 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뭐 수업의 환불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뭐든지 끝까지 해야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는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뭐 수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편이라서 사실상 그만두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셨던 것 같기는 해요. 정리를 드리자면 클래스 공지를 하실 때 취소라든지 환불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꼭 적어두시고,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자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린트물로 드리고 구두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직접 대화를 하면서 말로 한 번 더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상품 판매의 경우에도 판매 후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이 돼요. 무조건 7일 안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조금 특이하게 주문 제작이 되어서 이 손님만을 위한 맞춤,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조금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서비스직으로 10년 넘게 매장에서 근무를 했고 매니저만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저는 주로 클레임 담당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사실상 잘잘못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달래줄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고 아니고는
이 다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얼만큼 진정시키고 불쾌한 마음을 없애주는가, 이런 부분에 달려 있어요. 물건을 판매하시는 공방 사장님이라면 고객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제작이 잘못됐다든지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해드리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저는 선불을 원칙으로 해요. 이게 선불을 받지 않고 주문 제작 상품이 들어가면 너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주도권을 잡게 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불을 받고 제작을 하시고 고객님께서 해달라는 대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이랬을 경우 고객님이 해달라고 한 대로 지금 다 제작이 된 상품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객님은 이미 지금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는 내 탓을 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불만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손님 다시는 주문 안 하시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차피 손님은 지금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든지 수정을 해주든지 환불을 해주든지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답은 한 가지예요. 정해져 있어요. 손님이 원하는 대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해 드릴게요 하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찬찬히 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그 부분은 수정해서 보내드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또 친절하게 응대를 했다면 그분은 단골이 되실 확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까다로우신 손님들은 단골이 될 확률도 높으신 분들이에요. 모든 클레임은 다 비슷해요. 어떻게 손님의 마음을 달래느냐에 따라서 이 클레임이 잘 해결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객의 입장으로 클레임을 제기한 적이 있죠.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빙 도구를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위빙 도구가 약해서 자꾸만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요청을 했는데 교환을 해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받았는데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좀 마음이 상했잖아요. 두 번이나 귀찮게 왔다 갔다 했고 택배 싸서 보내고 뭐하고 귀찮게 했는데 두 번째도 그래서 교환을 받았어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그 부러진 나무 조각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러진 나무 조각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저는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봤더니 무슨 제 휴대폰에 자동으로 무슨 생성되는 메일에다가 메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 메일 확인하시나요? 저는 휴대폰 메일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그 나무 조각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무 조각이 굉장히 작은 조각이라서 사실상 저는 이미 그거를 버렸겠죠. 미리 그 얘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조각은 없다. 그리고 그런 연락을 미리 주셨으면은 보냈을 텐데 미리 주지 않으셔서 조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기는 연락했으니까 그걸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우기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되게 그분이 정말 기분 나쁜 실수를 하신 게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거잖아요. 배송을 위한 저의 회원 정보가 적혀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계속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권으로 상담했는데 김나임 씨가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정말 많이 이용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상담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물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배송을 위해서 제 개인정보를 적은 거지 제 이름 막 부르라고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좀 굉장히 실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 나이가 많은 고객님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상담에 임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매너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던 그 물건을 떠나서 이 부분에서 정말 기분이 나빠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 와도 고객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담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뭐라고 할까요? 고객님의 화를 부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몇 년 동안 같은 제품을 주문했던 업체였어요. 근데 그동안에 주문했던 거랑 완전히 색상이 다른 제품이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여기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면 이 색깔을 맞춰서 다시 보내주시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구매했던 내역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사진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상품 정보와 다른 제품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구매를 했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색깔이 다른 게 와서 저도 손님한테 나가야 되는 제품인데 굉장히 당황을 했다. 그래서 색상이 다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달라 라고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뭐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답변이 오는 게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게 답변이 온 거죠. 아, 이번에 생산된 제품이 색깔이 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로 나왔다.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색깔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의 사정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저희한테 공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상품 정보창에다가 그 부분을 공지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답변도 교환이나 환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환불이나 교환을 신청을 했겠죠. 근데 이분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클레임을 받아서 좀 짜증이 나셨는지 그렇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거기서는 다시는 구매 안 하려고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뭐 큰 업체라서 작은 손님들이 무시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막 3, 40만 원이 저한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받으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클레임을 많이 상대하지만 일단은 클레임이 들어오면요. 마음을 달래주시는 게 먼저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조금 이따 하셔도 되거든요. 일단 클레임이 들어오면요. 잘 들어주세요. 무슨 부분에서 클레임이 들어왔는지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셨군요. 뭐 사실상 그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이 불편하셨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한번 달래주세요. 그러고 나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처음부터 아, 저희 제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교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면은 고객님께서는 바로 이제 화가 막 나기 시작하겠죠.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핑계대지 마시고 바로 잘못을 인정하세요. 어차피 환불해주고 교환해 주실 거잖아요. 굳이 서로 또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수정해 주시고 거기다가 서비스까지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하다 실수해요. 저도 사실은 택배 보내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일반 상품인데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까 봐도 엄청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선생님한테 택배를 보내는데 제가 작업하다가 벗어놓은 장갑이 그 택배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저는 그걸 싸서 보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불쾌하시다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란 거죠. 그 장갑이 왜 거기에 이러면서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다 저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사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저의 학생이 아니라 이제 손님인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셨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에 물건 보낼 때 서비스도 더 챙겨서 넣어드렸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너무나 편하게 아이고 내가 바빠가지고 그게 거기 들어갔네 이렇게 해버렸으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른데 이렇게 대충 처리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저 같으면은 그러면 다시는 주문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싶고 사실 저도 건망증이 엄청 심하고 자주 실수를 해요. 실수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그쵸? 재밌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제 채널은 구독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거기 유튜브에서 라임스 라이프를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와요. 네, 얼른 들어가 보세요. 네. 네,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